아빠가 들려주는 파워포인트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줌인 애니메이션과 모핑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마련한 영상인데요. 이전에 제가 줌인 애니메이션과 또 모핑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는 보니까 별로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는 많이 올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요. 당신이 또 캡처한 화면이 화질이 좀 좋지 않아서 지금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줌인이 되면서 줌인이라는 게 확대되는 거 말하는 거죠. 확대되면서 이동하는 거죠. 질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빼고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을 다 지워 볼게요. 애니메이션 창에 가서 애니메이션 지운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줌인이라는 건요 두 가지 애니메이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동과 확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거를 줌인 나타내려면 컨트롤 D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곳을 정해서요. 그리고 이것을 확대를 하겠죠. 확대할 때 그림 서식이라서 몇 배를 확대할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몇 배를 확대하는지 이 크기를 가보시면 원래 크기에 비례해서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크기란 것은 이 그림이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걸 체크를 오프하게 되면 지금 크기를 100으로 봐서 얼마를 늘리겠다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2배로 늘리겠다 그러면 200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해 두면 이렇게 되죠. 200% 되죠. 즉 이것이 이동하면서 200%가 된 거예요. 자, 그거까지 확인해 놓고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이동을 선택합니다. 이동을 직선 이동을 할게요. 자, 이렇게 이동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 당연히 이동되는 시작점과 끝점이 보여집니다. 요 원래 이미지와 함께 살짝 나타나는 이미지를 고스트 이미지라고 그러는데요. 이 고스트 이미지가 2013에 처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끝점을 잡고요. 이것을 이동시켜서 나중 이미지의 중심선에 넣습니다. 이동선은요, 항상 어떤 그 도형 내지는 그림의 중심에 위치해요. 그러면 빨간 점이 이 녹색 점에 일치하겠죠.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일치를 안 하네요. 그럼 살짝 이동해서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대충 맞아도 사실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하는 요거를 딜리트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효과 옵션에 가시면 이동을 부드럽게 시작과 부드럽게 종류가 있는데 이걸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확인. 자,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부드럽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교육을 위해서 이걸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면요. 자, 애니메이션 한번 시행해 볼게요. Shift F5 이런 식이 돼요. 가속도가 쳤다가 최고 속도가 됐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식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동과 합쳐버리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효과 옵션을 이런 거를 없애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동과 함께 그 다음에는 확대가 돼야 되죠. 이때 여기서 확대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동을 지워버리고 확대를 만들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확대를 해야죠. 크게 작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역시 효과 옵션에 가보겠습니다. 효과 옵션에 확대가 200%로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200으로 바꾸겠습니다. 200하고 엔터를 꼭 쳐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부드럽게 시작하고 부드럽게 이게 선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까 뺐기 때문에 이게 부드럽게 시작이 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대가 2배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겠죠. 두 번째 것을 해서 이전 효과와 함께로 나갑니다. 그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도 이것도 2초, 이것도 2초거든요. 근데 이거를 2초가 너무 기니까 이거를 1초로 줄일게요. 이것도 1초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1초만에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해서 쫙 됐습니다. 됐는데 얘가 확대되고 이것이 없어도 일단 됩니다. 확대 및 이동이 되니까요. Shift F5 싹. 근데 이때 확대해 보면요. 이 이미지가 약간 흐려요. 이 두 배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를 요 이미지가 나타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타나기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2번이 애니메이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은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볼게요. Shift F5 엔터 딱 화질이 또렷하죠. 이동했다가 딱 새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 확대, 나타나기 3개 효과를 한꺼번에 해주면 줌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2016에서는 그 모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 이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핑이라는 걸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제를 합니다. 슬라이드 자체를 복제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처음 화면, 이것이 둘째 화면이에요. 그러면 둘째 화면에서 이거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했어요. 그리고 확대도 뭐 적당히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200%, 150%딱 정해서 미리 사이즈를 정해야 되거든요. 이동 및 확대해서 그 정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뭐 대충 해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를 하고 엔터를 치면 알아서 됩니다. 왜냐? 시작과 끝을 정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아서 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가요? 훨씬 편하죠.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주니까. 이건 뭐 이런 것도 돼요. 만약에 이렇게 늘었다 이럴 수 있겠죠? Shift F5 해서 딱 하게 되면 세로로 늘어나는까지 파이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고 뭐 이게 회전도 자 했어요. 자, 그러면 싹 하면 엔터. 회전과 확대와 뭐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림 서식에서 좌우를 바꿨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Shift F5. 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모핑은 시작과 끝 지점을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중간 과정을 자기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가요? 이게 줌인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편하죠. 그럼 줌인 애니메이션은 그럼 단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줌인 애니메이션은 나름대로 장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젠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줌인 애니메이션이 모핑보다는 항상 좀 불편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모핑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2016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줌인 애니메이션은 편집이 가능해요. Ctrl D 해서 했고, 아까처럼 이거 크기를 원래 크기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현재 크기에 비례해서 200%로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되죠. 자, 이동 애니메이션 넣을 때 아까는 직선이었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회전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선 요걸 가지고 요렇게 가져가겠습니다. 확대해 볼게요. 예, 딱 잘 갔네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동할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밑에 있는 요거의 애니메이션은 밑에 거의 애니메이션은 필요가 없죠. 이제는 이건 센터를 찾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 애니메이션 선을 클릭해서 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전 편집을 배우셨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마음대로 이동하는 곡선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지도에서 어떤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드시려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모핑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중간 포인트를 찍어주면 이렇게 돼요. 슬라이드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되죠. 줌인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걸 한꺼번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 또 이제 추가해서 확대를 하는 거죠.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확대, 크게 작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효과 옵션에서 부드럽게 시작 없애고, 이것도 효과 옵션에서 부드럽게 시작을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을 앞에 것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쇼를 해볼게요. 엔터.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나타나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줌인 애니메이션은 이전 버전 2007 버전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곡선을 전편집해서 만들 수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뭐 강의할 때 어떤 표 같은 걸 애니메이션 해서 넣은 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제 동영상을 자세히 보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뭐 그렇게 뭐 잘 아실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줌인 애니메이션과 모핑이 이렇게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 그러니까 모핑은 그 외에 또 강력한 기능들이 또 많이 있어요. 줌인 애니메이션과 모핑과의 관계, 그러니까 줌인과 모핑과의 관점에서 이렇게 오늘 줌인 좀 다뤄봤고요. 다음 기회는 모핑에 더 많은, 더 풍부한 응용 사례들을 또 뭐 기회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모핑의 한 예인데요. 제가 그 지난번 강의 때도 한번 지도를 파워포인트로 그리게 되면 어떤 장점인지를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역학조사관 강의 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별로 뭐 지도를 쓸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아빠 들려주는 파워포인트 모핑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시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의 학생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꽤 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이것도 역시 모핑의 한 예거든요. 모핑은 그래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것만 따로 얘기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만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누른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알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밤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 영상만 모아서 블로그나 개인 노트에 또 카카오톡에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친구분, 동료분에게 도움이 되실 영상은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워낙 주제가 다양하고 잡다한 것이라 괜히 구독했다가 쓸데없는 영상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뺏고 싶지 않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만 올리고 싶은데 괜히 구독했다가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네요. 도움이 되는 영상만 따로 모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대부분 제목에 영상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 제목을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뭐 좋아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기쁘고 감사합니다.